김일쌤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연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화 연구자세요. 너무 젊으시잖아요. 노화를 연구하신다고요? 아니, 쌤 그러면은 노화하고 저 숫자들이 지금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관련이 있어 보이는 네. 겁니다. 노화? 지난 2020년도에 나온 유명한 논문입니다. 사람이 크게 3번 늙는다고 했고 그 늙는 시기가 34세, 60세, 78세라는 겁니다. 크게 3번의 노화가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수지 씨 너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나 한 단계 넘은 거 자체가 저한테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 너무 야. 한 단계 넘었는데도 너무 어리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받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노화와 연관되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34세에는 사람이 조금 더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60세에는 조금 더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78세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쇠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서는요. 네. 유민 씨랑 정혁 씨 빼고는 다 급격하게 한 번에 노화를 넘겼네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평균적으로만 노화가 돼도 다행인데 이런 통상적인 노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거를 이제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가속노화. 네, 계속 밟고 가는구나. 네, 몸 안에 있는 노화 시계가 정상 템포보다 빠르게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는 젊은 성인들, 특히 30대, 40대가 흔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 부머, 저희 부모님 세대죠.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오래 장수하고 또 일부는 또 아프게 장수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부양해야 될 저희 젊은 세대가 또 그분들보다 더 빨리 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부양해야 살기 되는데.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급속도로 늙어가는 우리 사회의 노화 시계, 가속노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화 시계를 어떻게 늦출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Let it take you through the smoke. Leave my hands in the soil to let our love grow. 지금의 30, 40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늙는 첫 세대가 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궁금하다. 아니 근데 이게 30, 40 세대들이 지금 현재 부모님들보다 더 빨리 늙는다고 하는 게 네, 맞아요. 어떻게 얼마나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뭐야? 두 분 다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냥 젊을 동일인물이에요? 때고 늙을 때 아니에요? 같은 나이대인가요? 저도? 일단은 저거는 AI로 생성한 사람의 얼굴인데요. 네. 아, AI구나. 그런데 뉴질랜드 지역에서 1000명 정도의 젊은 성인들을 쭉 관찰을 했습니다. 26세부터 45세까지 관찰을 했고 네. 이분들 중에서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 제일 빠른 사람은 2.44배속까지 있었고 제일 느린 사람은 0.4배속까지 있었는데요. 0.4배. 가장 빨리 나이 든 그룹과 그게 가속노화 쪽, 오른쪽 얼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가장 느리게 나이 든 그룹이 왼쪽, 저속노화 쪽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 근데 45세입니다. 아, 동년배였어요? 네, 45세가 되었을 때 같은 얼굴이 모습이 느리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젊어 보이고 네. 예, 그리고 빠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오른쪽처럼 보이는 거죠. 네. 한 50대쯤 돼 아니, 오른쪽 아래는 곧 환갑이시거든요. 맞아요. 아니 머리도 많이 빠지셔가지고 여기도 다 그러네. 휘고 머리숱이 저렇게 중요한 거야.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네. 이 연구에서 얼굴 나이를 또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얼굴 나이도 얼굴 나이?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45세로 나이가 같은데
얼굴 나이는 어떤 사람은 4년 더 손해 보는 거죠. 아, 아니 근데 쌤 아까 전에 영상에서 30 지금 뭐 30대 40대 아니면 뭐 20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본인 세대보다 더 빨리 노화가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의료 기술도 더 발전하고 화장품도 더 많이 바르고 뭐 성형 수술도 있고 다들 더 젊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가속 노화라고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이상의 나이를 연배이신 노년 세대는 굉장히 잘 늙고 계신 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 늙어 오셨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되었고요. 네. 그리고 건강 수명도 실제로 잘 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긍정적이네요. 건가? 네.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괜찮은데요, 쌤. 수명이.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 30대, 40대, 50대 초반 분들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더 누리는 거 살기 아니에요? 그냥 좋은데. 저희 이렇게 쭉 가서 100세 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건강 수명이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람에서 어느 정도 고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노쇠지수입니다. 노쇠지수요? 네, 노쇠지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자동차랑 비슷하게 간주를 하는 건데 네. 사람 속에 부속이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노화와 연관돼서 이 중에서 10개가 고장이 났으면 0.1, 이 중에서 20개가 고장이 나면 0.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노화에 의한 고장 정도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쇠 지수가 이렇게 쭉 좋아지다가 네. 2014년 정도에부터 지금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아, 게 2014년부터 멈췄다는 거죠. 어디 내려가는 그 거야? 14년도부터 뭐가 바뀐 거? 그러게. 건강하게 아니, 더 오래 뭔가 살 수 있는 게 바뀐 것 조금 같아요. 멈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랑 그래서 가속 노화랑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쇠 지수가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상지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아, 네. 네. 두 번째는 당뇨병, 그리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쓰리고네, 쓰리고. 아니 이상지혈증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올 수가 있나요? 네, 물론 또 진단을 잘하고 건강검진을 잘하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만 이 세 가지 병은 공통적으로 생활습관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습관병? 네, 생활습관병이죠. 죄송한데 이번 주에 저기 홍석천 씨 말고 제가 빠지면 안 될까요? 많이 불편하네요. 지금 저기 이제 그래프에 제가 한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네요. 생활습관병이야, 저게. 네, 그런데 이런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난 15년 동안 특히 젊은 성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네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게 옛날보다 더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네. 더 많이 먹는다. 더 많이 먹고 더 편해지고 이런 게 우리 있어서. 담배 이런 거 오히려 덜 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흡연은 줄었습니다. 아. 들었는데 안 걷잖아요, 근데 또. 네, 맞습니다. 칼로리 먹어요. 예, 맞습니다. 탄산 많이 마시고. 아, 그쵸. 단 거 많이 먹고. 네, 우선 30대, 40대 건강 지표 중에서 비만 유병률을 보시면 비만 유병률. 아유 나 갈랜다. 아유 야 매니저 답변 하나 하자. 빨간색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다 비만율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의 비만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30대,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고요. 네. 네. 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거의 2명 중에 1명이 비만입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 그럼 여기 지금 남성이 3명 있는데 아, 진짜. 저 해당되고요. 둘 중에 한 분은 비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반만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근데 그 증가하는 걸 보니까 거의 2000년 초반보다 진짜 너무 급격하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사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25% 정도가 3040이 비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다행이긴 해요, 일단. 하지만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 마른 비만이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마른 네, 비만.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 우리나라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30%입니다. 그런데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지방률이 30%가 넘으면 마른 비만으로 저희는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 대사적으로는 그냥 비만보다 조금 더 나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살찐 비만이 낫네요? 선생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다니. 근데 네,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남성 비만 유병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유독 40대? 맞죠? 40대가 좀 약간 저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를 보면 젊은 성인이 특히 식생활 지수, 그러니까 식생활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곡밥 섭취율도 젊은 성인은 훨씬 낮고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높고 또 채소도 젊은 성인들이 덜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좌식 생활,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만든다고 하고요, 스마트폰이.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 혼자 건강하시려고 서 계시는 겁니까? 맞아, 우리도 서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라고 미쳐. 생각만. 이수지 씨 그럼 계속 서 있겠습니까?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 플랫폼 발달과 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덜 움직이고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생활에 이미 젖어 있죠. 네. 지금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젊으셨을 때는 패스트푸드나 과자, 초가공 식품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가장 행운인 건 뭐냐면 성인기 때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겁니다. 폰이 없었다는 게. 네. 그리고 또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예방적 의료도 잘 누리셨고 또 질병이 생길 나이, 중년 이후에는 또 발달된 현대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최대한 다 누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늙어오신 그 건강 수명으로도 보이는 장년기, 노년기 세대와 또 지금 청년 세대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화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가속 노화는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과 2018년 사이 미국인들의 노화와 관련돼서 몸에 쌓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쇠가 쌓이는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35세 이상 남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인 노쇠 수준이 증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나이에 도달했을 때 건강 상태가 2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20년 뒤에 태어나신 분들이 더 나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건강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선진국은 건강이 퇴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첨단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뭐 평균 수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살다가 죽는다고 미국 평균 수명의 슬픈 상태라고 되어 있고 미국의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가장 최하를 지금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6세. 갑자기 쿡 떨어지는데. 네, 미국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기대 수명이 떨어졌는데 거의 지난 30년 전으로 기대 수명이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아까 우리나라도 83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죽는다, 조기 사망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요인들로는 식단, 그리고 생활 방식, 그리고 의료 시스템 문제, 사회적 문제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 네. 생각보다 많은 요인이 근데 있네. 왠지 미국인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이 비만이신 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런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여러 질병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진 기대 수명은 네. 절반 정도는 코로나고 나머지는 마약, 살인, 자살 이런 절망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쫓아가고자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기도 하고 모든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도 보는 겁니다. 안 되는데. 전망이 안 좋네. 우리나라도 무섭다. 그럼 잘못하면은 저희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빨리 죽게 되는 세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통계청에서 추계해 주신 걸로는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가속 노화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아하. 힘드시네. 제일 하여튼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 앞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대 그때는 베이비 부머가 80대, 90대가 되십니다. 네. 그렇죠. 그때 저희는 이제 60대 또는 70대가 되는데 네. 80대, 90대를 돌봐야 될 저희가 이제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누워 있는 거네요. 돌봐드려야 되는데 네. 부모와 자식이. 네. 근데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조금 생각이 든 게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요인도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화 속도를 배속을 올리는 것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실제로 사회적 요인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속 노화를 다만 이제 개인 건강 문제, 그러니까 네가 뭐 더 잘해야 돼, 뭐 이렇게 강조하고 또 퇴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탈모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에 마루사회라는 오명은 여전합니다. 오픈런,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SNS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자살률 등 공동체 관련 지표에서 OECD 꼴찌입니다. 이 영상만 마지막. 봐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선생님. 벌써 늙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 쌤. 받습니다. 갑자기 쌤의 저거 모든 스트레스 말씀에 받고.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사회 탓입니다. 사회는 민상의 살을 돌려내라. 내 건강 책임져라. 모든 것이 문제였어.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2의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동안 요정으로 다시 태어날 텐데 동료. 수지가 무엇을 좀 주의하고 살아야 할까요? 조심하고 아니면 지키고. 뭘 네. 조심해야 할까요? 노화 속도나 수명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 이미 아시는 걸 겁니다. 식사, 신체 활동, 아유, 뭐 술 담배 줄이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 네, 체중, 체중,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는 거네요. 네, 음주, 음주. 흡연, 스트레스, 수면. 그 정도가 다 있고요. 중요한 당연한 것들인데. 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지금 하나 빼고 다 해당되는데요. 네. 그래서 노화가 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우리 삶을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삶이요? 네, MZ 세대를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용 불안이나 소득 양극화 같은 경제 상황이 일단 기저 스트레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또 초가공 식품 여러 가지 뭐 라면도 드시고 콜라도 드시고 이런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드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네. 또 자동차나 엘리베이터처럼 활동량을 줄이는 기계들을 끼고 살죠. 네. 오,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또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편리함을 또 추구하는 사회 환경이 지금 현재 30대, 40대, 50대 초반 분들까지 젊은 분들을 더 빠른 노화를 경험하도록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 근데 MZ세대, 그 3040 세대도 마찬가지로 뭐 운동 크루도 있고요. 뭐 서로 이제 오늘 운동 완료해가지고 오운환. 오운환 그런 얘기도 해서 네. 인증샷.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 같거든요. 보여지기에는. 기도해. 네. 그러면은 지금 노년 세대 분들이랑 좀 다르게 그때 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조금 더 관리 제대로 못해서 요즘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 네, 지금의 장년이나 노년기 세대는 젊은 시절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안 해도 당시 환경 자체가 이동 수단이나 정보통신 발달이 안 돼 있어서 현재 청년 세대보다는 활동량이 많았고 네, 그렇다. 또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시면 지난 14년 이후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네요. 네. SNS에서만 봤을 때는 운동 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사회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저도 제 다르네요. SNS만 봐도 몸이 좋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몸은 좋은데 체력은 떨어진 것 같아. 체력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몸 하는 이 운동은 하는데 우리가 뭐 좀 저기서 나온 유산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지구력, 체력, 뭐 평상시에 잘 안 걸어 다니다 보니까 운동할 그래도, 때만 바짝 예, 하고. 그렇지 않을까. 정말 맞습니다. 네. 연령별로 수치를 쪼개서 보시면 네. 19세에서 29세의 경우는 이제 남성이 67.5%, 여성은 54.2%인데 30에서 39세에서는 남녀 각각 52.9%, 48.9% 정도로 나이가 들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활동량이 많이 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저것만 봐도. 아니 주변에도 제 네.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를 키우니까 맞아요. 집에만 있더라고요. 쉬면은 사실 활동적인 것도 많고 운동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육아도 조금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뭐 지하철도 훨씬 적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야 지하철을 탈 수 있고 요즘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진짜 문 앞에서 탁 열려버리니까 맞아요. 그 걷는 거리가 현격하게 줄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엄마한테 이번 주 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걱정할 텐데 저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슈카 씨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우리 슈카 씨 사실 맨날 보면 그거 항상 업로드에 시달리고 맨날 보면 어제도 거의 뭐 새벽까지 못 잤다 항상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더라고요. 이거 건강 진짜 안 좋고.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네. 잘 안 움직이시죠, 슈카 씨? 맞아요. 사무직 거의 사무직이지. 아니 제가 아무리 안 움직여도 그 민상 씨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요? 무슨 할 겁니다. 아유 도찐개찐이에요. 선생님 보기에 누가 낫습니까? 사실은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 또 같은 나이더라도 또 생물학적인 노화 정도, 그러니까 노쇠 정도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슈카 씨처럼 이제 동안이신 분들도 그렇죠? 네, 속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는 그렇지 거죠. 속이 골았어. 속알이 예. 속이 골다니요. 예,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예,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점수 건강행동 설문지. 요거 집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정혁 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 1점,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0.5점. 그리고 나는 가당 음료, 당분이 들어있는 청량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이게 합쳐서 1점이네요. 그죠? 네. 나는 매주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다. 1점. 평생 마지막.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빵점입니다. 이거 지금 보기 시원하십니까? 빵점입니다. 네, 민상 빵점.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거 살짝 조사. 근데 진짜 성인 남자분들이 요거 진짜 거의 0점에 가깝게 많이 안 나옵니다, 진짜. 어려워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사전 조사를 쌤이 그러면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네. 결과지 나왔습니까? 총점이 5점인데 궁금하다. 민상 씨는 1점이 나왔고 1점 거짓말했어요. 1점 어디서 나오신 1점 거예요? 있었습니다. 결과 공개합니다. 제가 술을 자주 먹지 않아요. 어머, 어머. 유민상 1점, 슈카 3점, 그리고 정혁 씨 4.5점. 5점 만점이고요. 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기 10점 1년이라고 돼 있고 네. 5.4년 1년이라고 되어 있는 네. 건 뭐냐면 네. 모든 생활 습관이 만점인 경우에 비해서 깎아먹는 수명을 말합니다. 깎아먹는 수명이요? 깎아먹는다고? 네, 그러니까 10점 1년 정도를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수명 안 얘기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이거는 먹는다구나. 통계 데이터는 절대 개인한테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선생님 처음 뵙는데 굉장히 신뢰가 많으시네요. 처음 보자마자 10년 먼저 갈 거라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걱정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슈카 형님도 5.4년이나. 아이고 동생 금방 따라오는구만. 빨리. 사실 저도 제 주변에서는 되게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은 아니고 4.5점이거든요. 이렇게 야, 열심히 그렇게 해도 살고 있는데 4.5 그래도 켜야 하는구나. 그럼 나 편히 살고 그냥 야, 그럼 안 돼, 쌤 안 돼. 이거 가속 노화랑 지금 이거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노화 속도를 빠르게 그만큼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성질환. 만성 질환이 심해지면 그리고 만성 질환의 개수 고장이 많아지게 되면
돌봄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 모습 한번 보실까요? 아이, 이거 누가 났어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게 언제 몇 년인가요? 아니 정혁 씨만 너무 멋있게 해주신 거 아니십니까? 전 수염이 안 나는데요. 머리숱도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저때까지 살 수 있다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 모습을 봐야 될 텐데요. 예, 물론 이 결과지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거고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조언을 좀 드리자면 슈카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 운동. 또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상태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슈카 씨요? 스트레스는 뭐 진짜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20대 그렇게 놀더니 네가 벌 받는 거다 지금. 네. 지금 좀 벌 좀 받아야 된다. 와, 저게 벌 받는 거면 나도 벌 받지. 무슨 벌을 그렇게 돈으로 많이 받아요? 정말 저도 어머니 뺨을 맞을 수 있을 것 부르시다. 같아요. 오늘은 뺨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도 그럼 어떤 막 조회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조금 상당하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또 회사 하시니까. 네. 사장님. 예, 달린 입도 많고 이게 그쵸.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고 또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복부 비만 같은 대사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근육이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배가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도 겪게 만들고 또 우울, 불안도 느끼게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잠 못 자면 치매가 와요? 네, 하루 1시간 정도만 꾸준히 수면을 줄인다 하더라도 치매 발생 가능성이 25%에서 50%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고 어휴, 많이 자야 되네. 네, 그래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7.5시간을 평균으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수면의 양은 또 다르고 또 유전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수면을 너무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들 때문에 또는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면을 너무 줄이는 거는 실제로 가속노화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잡니다. 민상 씨는 뭐 지금 몇 자리부터 좀 알아보는 그쪽으로 조언을 좀. 몇 자리나 여보세요. 지금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데뷔를 해야죠 지금부터. 양이 옷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싸우세요? 예. 악담을 하네. 네, 민상 선생님께서는 요새 맛있는 거를 많이 드시러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늘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일이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찍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카메라가 있는 거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세요. 카메라 밖에서. 네, 너무 진심이시고. 일 외적인 시간의 생활 습관은 네. 하루빨리 개선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상 씨와 같은 분들이 왜 가속노화를 겪게 되는지 좀 더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에너지를 섭취하고 운동은 안 한 상태로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맞죠. 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우리 몸의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혈당의 증가폭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이상 올라간 혈당은 근육이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는데 네. 그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에너지는 배에 있는 지방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떨어졌을 때 떨어지게 된 저혈당 증세 때문에 이때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당분이 땡기게 되죠. 반복이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 빨간색 그래프의 피크가 점점 더 위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더 뾰족해지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니까 혈당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근데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더 줄어서 네. 점점 근육은 줄고 지방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에 두 가지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는 인슐린 IGF라고 하는 인슐린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mTOR라고 하는 노화의 억셀러레이터가 올라갑니다. 대사적 의학적으로는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고 배가 나오고 대사증후군이 되는 거지만 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속노화에 꾸준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먼저 하나 봅시다. 오늘 싸우는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가속노화의 그 결과로 만성 질환이 여러 개 생기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닙니다, 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수치가 뭐 하나씩 고장 나는 거 약간 공감했거든요. 나이가 들면 하나씩 고장 나긴 해. 근데 쌤, 그래도 사실 아직은 조금 제가 나이도 좀 젊은 편이고 그래도 조금 뒤에 안 뺄 건 아니에요. 조금 뒤에 빼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뒤늦게 체중을 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 특히 만성 질환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살을 빼야 되고 식습관도 굉장히 조심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면은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 양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함부로 빼게 되면 위험하게.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속 노화가 돼서 질병을 빨리 얻으신 분들이 노년층이 되시고 또 병원 다니시면서 건강 정보 보시면서 이 프로그램들 보면 하루에 2만 보씩 걸어야 된다고 하고 또 몸에 좋다는 잡곡밥 드셔야 되고 살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는 근육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육이 빠지는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감소증이 생기셔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네. 때와 정말 그 시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쌤 30세, 60세에서는 오히려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 운동 같이 하면서 조금 근을 지키는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때네요.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고령층이 되면은 밥도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을 드시려고 하는 게 맞고 비건, 채식 이런 것보다는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하려고 해줘야 되고 그걸 챙겨줘야 오히려.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화 속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게 저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에너지 과잉이거든요. 이거 진짜 배가 볼록 솟아있는 모양 같아요. 복부. 네, 노화과학 이론이라는 것에서 저 과잉을 이렇게 줄이면 저 근감소나 단백 영양 부족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시기를 이렇게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퍼지는 느낌으로. 뒤로 60세가 아니라 맞습니다. 70세, 80세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쥐와 그 작은 동물들에서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약물이나 또는 생활습관 조작은 다 저 과잉을 줄이는 조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예방을 열심히 하고 또 중년기에는 철저히 조절을 해서 노년기에는 이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핀트가 안 맞고 있죠. 비유를 들자면 이제 젊었을 때는 욜로를 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돈 아끼려고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근데 쌤 저거 보니까요. 쌤 아까 사회 탓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나이 때가 딱 우리 대한민국 남자를 예를 들었을 때 한참 저때 회식도 많고 사람 만나고 맞아요. 저거 딱 안 할 수가 없는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꾸준히 하시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시다 보면 안타깝게도 젊었을 때 벌어놓으신 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다 쓰게 되는. 의료 비용이나 또는 간병비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되죠.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2021년 기준으로 95만 명 정도가 됐고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50만 명이 필요했습니다. 2041년이 되면 돌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배 정도가 들죠. 근데 문제는 현재 노동인구, 그러니까 18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는 2021년 기준 3,700만 명에서 2041년 2,700만 명으로 감소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저희가 그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구조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노화 속도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게 되면은 저렇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실질 노인 부양비를 줄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노년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춘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이 개념을 잘 활용을 하셔서 건강관리 전략을 만드시면 2개월, 2달 정도만 노력을 열심히 하면 3년 정도. 2달로 3년 효과? 야 이거 채널 고정해야 돼.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네, 비법을 알려주세요. 네,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쌤, 저는 아직 조금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좀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네. 리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전면적. 또 전면적. 되게 어려운데요. 조금 고치는 것도 힘든데 쌤 전면적이라니요. 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노화의 속도를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그림입니다. 저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 세계에서. 네. 네, 저기서 물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물은 결국에 고장을 의미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제가 질병이 생기고 돌봄 요구가 생긴다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나올 테고. 네, 시간도 일정하죠. 예. 유전자도 제가 정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잠궈야죠. 틀어맞죠 선생님. 삶의 방식 꼭 틀어맞겠습니다. 네, 예. 네, 비법을 알려주세요. 네,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15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우리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해서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재 역량. 어려운 좀 단어. 어려워요. 네, 내재 역량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능적인 총체입니다. 활력, 신체 기능, 기분, 인지 기능, 역량, 사회적 자원. 기본도? 사람이 살기 위한 모든 것이죠. 네. 그걸 다 집어넣은 종합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삶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노화 속도로 느려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노화 시계가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 공간을 늘리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략을 미국 노인병학회와 미국 병원협회에서 개발한 연령 친화 시스템의 4M이라는 겁니다. 4M? 아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네. 4M의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이동성입니다. 운동하라는 얘기죠. 네, 알 것 같아요. 생활 속의 운동. 맞습니다. 생활 속의 운동이라면? 운동이면 뭐가 있죠? 계단 여러분 같은 거? 만약에 11층에 사시면 네. 그렇죠. 11층에 사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거. 그런 식으로. 정답입니까? 맞습니다. 야. 네, 일상에서 이렇게 바빠서 운동하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네. 네,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같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웬만한 가까운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고요. 서울 안에서는 차를 웬만해서는 몰지 않고 또 낮에는 웬만하면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스마트워치로 측정을 해보면 한 400~500kcal 정도는 일상 활동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하루에 몇 걸음 정도 걸으시던가요? 12,000보 정도. 12,000보요? 실천을 하시네요. 정말요. 그렇게 대단하시다. 걸어야 돼.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죠.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보통 하루에 20km 정도까지는 걷고 뛰었다고 합니다. 20kg요? 몸이 성하나요? 나만 알까요? 네, 남아납니다. 오히려 근력을 잘 만든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로 적절하게 달리거나 걸으면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가 되고 무릎을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로 건강과 질병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식습관이나 절주, 금연, 그리고 충분하고 질 좋은 회복 수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식습관은 특히 다들 이제 잘 먹어야 된다라고 듣기는 들으셨지만 잘 실천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건강한 식사와 건강하지 않은 식사는 그 자체만으로 수명에 10년 이상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네, 그리고 장수 식단을 잘 실천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되는 속도도 큰 폭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좋은 식사를 만드는 것이 내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먼저 1번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1번이네요. 예. 네,
네, 그리고 2번이 붉은 고기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붉은 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거든요. 그리고 닭은 아니에요? 예, 닭은 하얀 고기입니다. 그럼 저 닭으로 하겠습니다. 치킨 되나요? 근데 치킨은 튀기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건 치킨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삼계탕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삼계탕 좋습니다. 삼계탕 괜찮대요. 건기구이. 물 빠진 고기. 그냥 구이. 네, 그리고 3번은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초가공식품의 정의가 원재료의 형상을 전혀 알 수 없게 정도로 가공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 원재료의 형상을 알 수 있는 식재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럼 제일 피해야 될 거 하나만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까 1번이 과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음식 종류 중에서. 아, 그리고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당. 단순당은 네.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아하. 설탕, 과당,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 단순당이고요. 너무 좋아. 정제 곡물은 빵. 예, 말씀하신 빵, 떡, 예, 국수.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근데 이 건강과 질병은 좀 실천하기 정말 만만치 않네요. 맞아요. 힘들어. 생각은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마음 건강이라는 건 뭔가요? 네. 마음도 가속 노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네. 네, 마음 건강은 인지 상태와 우울감, 불안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마음의 가속 노화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속 노화가 생기면? 그렇죠. 네, 마음 건강 부분에 가속 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는 하나의 예로서는 우리나라도 역시 절망사라는 개념이 위험 수위로 다다랐다는 겁니다. 정말요? 네. 아. 이 절망사라는 거는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채 죽음에 이르는 거로 정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절망사는 자살, 약물에 의한 사망, 그다음 알코올 중독에 의한 관련된 사망을 들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표로 봤을 때 이미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인자들, 취업 스트레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라든지 뭐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게 크다고 하죠. 네.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가 SNS가 대중화되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내가 맞아요. 타인보다 경제적으로 못하지 않나 이런 주관적인 상실감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업상 SNS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좀 그렇죠. 어떠세요? 네, 윤빈 씨 어때요? 맞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컨텐츠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컴백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할 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요즘 숏폼 같은 컨텐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많이 따라가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쇼폼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맞아.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숏폼 동영상은 노화의 속도를 늦출까요? 아니면 가속화시킬까요? 늦춥니다. 왜냐하면 빨리 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덜 보게 되겠죠? 저는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그러니까 짧을수록 더 자극적이더라고요. 만드는 입장에서. 네. 뭐가 선생님, 정답이에요, 선생님? 정답 있습니까? 예, 숏폼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른 도파민을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한 번에 탁 보여야 돼.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따분한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빨리 나에게 쾌락을 주는 어떤 자극을 접하게 되면 도파민은 보상을 주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 머릿속에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윽고 도파민은 기저치 이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나의 뇌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뇌와 또 몸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도파민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를 반복하다 보면 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두엽. 네, 판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쾌락원,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이나 술이나 이런 우리가 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쾌락원에도 조금 더 네.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숏폼의 중독성은
거의 합성 마약 정도에 도달한다는 네,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혁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마약 제조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쇼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쇼폼이라는 포맷을 만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의 보상회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데 알고리즘이 관심 주제를 자동으로 알아서 찾아주니 선택을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딱 1분만 보려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1시간이 지나 있다는 푸념처럼 숏폼 영상은 시간 도둑이 되기 십상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꼭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요? 안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쇼폼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긴 거는 뭡니까 그러면? 긴 거는 봅니다. 8분 이상은 괜찮은 것 같으세요? 예, 샘을 그 슈컬드 세계로 저희 긴 거만 하거든요. 예, 짧은 거 없어요. 긴 거만. 도파민의 세계로.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인데 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돈일 편안한 걸 수도 있고. 예, 돈일 수도 있겠죠. 사랑. 그런 건강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겠고.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술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이 중요한. 정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대부분은 돈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거나 학생분들은 성적이 우선순위에 있거나 맞아, 굉장히 맞아. 좀 평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더 빨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몰입한 나머지 잠도 하루에 막 5시간 반만 자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가성노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지치니까 술 마시고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건강 배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점수가 이제 거의 한 빵점이 나옵니다. 예. 수고는 늙으셨어. 그럼. 네,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모든 몸의 지표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안 좋지. 예, 마찬가지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네. 건강하지 않은 방향을 향하는 왜곡이 있으면 생활 습관 교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뭐 현대인들은 저 4개를 다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 나에게 중요한 맞아. 것을 순서를 하더라도.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개. 저 중에서 뭐 이동성이건 뭐 건강과 질병이건 한두 개만 하더라도 우리 가속노화를 조금이라도 좀 늦출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동성과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마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도 가벼워지니까 움직이기도 좋고 또 이동성은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많이 걸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마음 챙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 건강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4M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하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관리를 좀 하면은 그럼 조금 이거 좀 아까 그래프가 좀 늘어나서 앞으로 좀 노후가 좀 그래도 좀 나아질까요? 예, 그럼요. 네. 잘 늙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이른 때는 지금입니다. 늦어요. 지금 시작이 반. 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개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탓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속노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호흡을 바라볼 수 있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의 염증은 줄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고 저절로 내재 용량은 증가되고
노화의 수도꼭지는 서서히 잠기게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